안녕하세요. 박철호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최근 5월 4일자로 법무부의 보도자를 보면요. 주택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영세한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최우선 변제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됐을 때 어떤 특정 임차인들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먼저 배당해 주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대출과 순서와 관계없이 은행 대출이 먼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임차인에 대해서는 먼저 배당을 해주자. 이런 취지로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 규정인데요. 바로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보증금 액수를 상향시킨다는 거. 이거는 한 4, 5년 단위로 증액을 시켜왔죠. 왜냐하면 임차 보증금들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기존의 여기 현행에서는요. 이 지역에 따라 달리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 우선 변제 받을 임차인의 범위 1억 1천만 원 이하일 때 우선 변제 받을 범위는 3,7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액이 1억 1천 이하여야 돼요. 1억 2천이다, 1억 3천이다 이런 분들은 최우선 변제 적용을 못 받는 거예요. 1억 1천 또는 1억 이런 식으로 1억 1천 이하로 임대차 계약서 썼을 때 그 집이 경매되면 1억 1천 전액이 아니라 그 중 3,700만 원에 대해서만 최우선적으로 은행 대출 근저당보다도 먼저 배당을 해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과밀억제권형 용인화성세종의 경우는 1억 이하일 때 3,400, 그리고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김포일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 그 밖의 지역 5천만 원 이하일 때 1,7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금액을요. 어떻게 상향시키냐면요. 서울의 경우 1억 5천 이하로 상향합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 더 올리는 거예요. 여기 1억 1천에서 1억 5천으로. 그리고 우선 변제 받을 금액 3,700만 원 이하를 5천만 원으로 1,300만 원을 상향시키는 거죠. 타 지역들도 900만 원, 300만 원씩 더 올리게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에 대한 그 보증 금액을 상향을 시킴으로써 거주하던 임차인이 경매당했을 때 보다 안정적으로 보증금 회수할 수 있게끔 그런 안전장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든 이제 법률 규정이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항상 제가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랬죠. 이 최우선 변제로 인해서 어떤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금융기관이 불측에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경매됐을 때. 그러니까 대출 나갈 때는 임차인이 없어서 대출을 많이 나갔는데 나중에 방이 여러 개 있는 그 방에 이런 최우선 변제 임차인이 다 들어오게 되면은 나중에 경매되면 은행 건저당이 최우선 순위 설정되고 임차인이 나중에 들어왔는데도 이 최우선 변제 임차인이 배당을 먼저 받아가 버려요. 그리고 인원이 많으면 은행이 근저당 회수를 다 못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방공제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방공제. 그래서 방공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들어보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방공제 또는 방차감, 뭐 방백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을 나갈 때 방 개수대로 차감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임차인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최우선 변제 임차인이 들어올 걸 감안해서 미리 방을 개수대로 공제하고 대출을 나가는 거죠. 그걸 이제 방공제라고도 하죠. 자, 그런데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축물의 경우는요. 뭐 예를 들어서 33평이다 방 3개가 있잖아요. 그럼 방 3개를 빼지 않고요. 집합건축물의 경우는 보통 한 가구별로 3,700씩 뺍니다. 앞으로 이제 5,000씩 차감하겠죠. 집합건축물, 아파트, 빌라 또는 오피스텔 이런 집합건축물. 근데 다가구 또는 원룸 건물, 고시원 이런 것들은 그냥 방 개수대로 서울의 경우 5,000씩 차감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방마다 각각의 임차인들이 전입신고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방 개수가 많은 다가구, 방 개수가 많은 단독주택, 방 개수가 많은 고시원은 사실은 대출 한도가 많이 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거주하던 임차인이 기존의 보증금이 1억 5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 적용을 못 받고 있다가 요게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5월 11일자로 공포가 됐거든요. 그 다음부터 시행이 됐고 그래서 5월 11일 이후부터는 최우선 변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임차인 1억 5천 임차인이. 그럼으로 인해서 근데 만약에 근저당이 먼저 설정돼 있을 때는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부칙에 이런 규정이 따라 붙습니다. 일단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시면은요. 여기서
8조 보증금 일정액의 보호를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에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게 대항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1항에 따라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와 기준은 제8조 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대통령령으로.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낙찰 가격의 경매로 말했을 때 낙찰 가격의 50%를 초과해서 배당은 안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보시면 여기 제10조에 나옵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여기 보시면은 서울특별시 5천만 원, 그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요. 이런 지역에 따라 정해져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서울은 1억 5천으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수도권 억제권요. 이런 데는 1억 3천 이런 식으로 요거를 개정을 해오는 겁니다. 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또 어떤 부칙이 붙는지 한번 보시면요. 마지막에 개정된 5월 11일자 부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요. 2021년 5월 11일자 개정된 이 법은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5월 11일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다만 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 예는요. 이 개정 규정은 이영 시행 당시 종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다만 이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 근저당을 말하는 거죠. 은행에 대출해 주면서 설정한 담보물권, 근저당, 취득한 자에 대한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그러니까 1억 5천이 아니라 1억 1천에 3,700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왜냐? 근저당권자에게 불치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면요.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은행에서 이미 이 법 개정되기 이전에 대출 나가 있었는데 이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임차인이 원래는 3,700을 보호받아야 되는데 개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5천을 배당받아가 버리면 한두 명도 아니고 20명, 30명 있으면 배당으로 3,720명 빼가는 배당받아가는 거랑 5천만 원씩 20명 배당받아가는 거랑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경매 절차에서 이 근저당권자가, 이 담보물권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이 먼저 설정이 돼 있었다면 이 근저당을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이 최우선 변제 금액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된 그 연도에 따라 근저당 설정일을 비교해서 담보물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부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역은 서울이고요. 2021년도 5월 11일 전입신고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보증금 1억 5천으로. 자, 이분, 자, 최우선 변제에 해당이 되느냐? 2021년 5월 10일 날 근저당 3억이 설정돼 있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에 해당이 될까요? 최우선 변제 금액 기준일은 최선순위 담보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임차인이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선순위 담보권. 왜? 이 근저당의 권리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이 5월 10일 대출 나갈 때 분명히 서울의 경우 3,7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변제되는 거였는데 그걸 믿고서 대출 3억 나간 건데 나중에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이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적용해갖고 5천을 배당해버리면 근저당이 피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입은 한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우선 변제 적용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시겠지만 임차인이 전입한 날이 아니라 이 부동산에 설정된 최선순위 담보물권자. 그죠? 법 시행이 2021년 5월 11일부터 공포되고 시행됐잖아요. 그 전에 법 시행 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5월 11일 설정 근저당이 있었기 때문에 요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1억 1천 이하일 때 3,700을 적용받게 하는 거죠. 이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들 모두가. 자, 그래서 요번에는 근저당이 5월 11일 날 설정돼 있고요. 임차인의 전입과 확정일자가 5월 10일 날 동일하게 돼 있다. 보증금 1억 5천. 자, 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나요? 이 임차인 서울이죠. 담보물건이 5월 11일 개정된 날 설정이 됐죠.
그래서 요 부분은 바로 최우선 변제 해당이 1억 5천에 5천까지 해당이 된다. 법 시행 후 근저당이 설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낙찰이 3억에 됐을 때 자, 배당 순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순위로 누가 배당받느냐? 그냥 순서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가 아니면요. 근저당이 3억을 다 배당받아가고 이 임차인 배당받을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항력도 없기 때문에 낙찰받은 사람에게 주장도 못해서 보증금 전액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5천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억 5천 다 손해볼 뻔했는데 5천만 원 최우선 변제로 그나마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2순위로는 근저당이 2억 5천을 배당받는 거죠. 자, 요거를 채권 최고의 개념 떠나서 그냥 은행에서 3억을 대출해줬다. 그런데 2억 5천밖에 배당을 못 받는다. 왜 5천만 원 배당을 못 받았을까요, 은행이? 은행 대출 나갈 때 임차인이 없었잖아요. 자, 요번에는 이제 요 다른 예문입니다. 지역 서울이고요. 5월 10일 날 근저당 3억 설정되고 13일 날 임차인이 전신고 확정일자 보증금 1억 5천으로. 자, 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해당이 될까 안 될까요? 5월 10일 날 공포하고 법 시행된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그리고 임차인도 그 이후에 이제 들어온 거죠. 1억 5천으로. 낙찰이 3억이 된다. 배당 순위 한번 알아보면요. 이 임차인은 만약에 최우선 변제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보증금 1억 5천 그냥 다 손해보는 거예요. 말소 기준은케보다 전입도 늦어서 대항력도 낙찰자에게 주장도 못하는 거죠. 1억 5천이면 전액 손실이 나는 건데 다행스럽게 서울이죠. 법 시행 후 근저당 설정돼 있죠. 보증금액이 1억 5천이죠. 1억 5천 이하죠. 그래서 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가 되기 때문에 1순위로 임차인은 5천만 원 배당을 받고요. 2순위로 근저당이 2억 5천을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근저당의 경우 채권 최후액 범위 개념을 떠나서 대출을 3억 해줬는데 2억 5천을 배당받는다. 5천만 원 손해봤죠. 왜 손해봤을까요? 대출 나갈 때는 임차인이 없었잖아요. 임차인이 나중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도 임차인이 돈을 5천만 원 최우선 변제로 먼저 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입장에서는 최우선 변제가 들어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를 평가해서 LTV를 산정하죠. 그래서 이 부동산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산정해서 뭐 LTV 70이냐 50이냐 이런 걸 결정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방 개수대로 방공제를 해야 나중에 경매됐을 때 은행이 피해를 안 보기 때문에 이렇게 방공제가 들어간다. 이런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경매와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네이버 카페 박철호 경매 아카데미 Q&A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유튜브 박철호 경매 TV를 통해서 최신 부동산 또는 경매 뉴스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